자, 그러면 2025년 4월 7일부터 올라왔던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1, 2, 3, 4, 5파의 진행형. 앞으로 큰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최근에 이제 분쟁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트럼프 역시나 여러 가지 발언들을 통해서 이 전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증폭시키는 일들을 오히려 자행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과연 이 전쟁 이슈가 비트코인의 무빙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 라는 걸 물어봤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비트코인은 그냥 자신의 길을 꾸준히 잘 가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전쟁, 이 선제 공격과 비트코인의 이 하락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게 된다면 제가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선제 공격 이전에 비트코인의 무빙 자체가 원래 A, B, C 1대1을 준용하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레벨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이미 조정이 조금 시작되고 있었던 초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제 공격으로 인해서 조금 더 낙폭, 조정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진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흐름상의 어떠한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상에서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그냥 조정의 깊이만 조금 더 더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하얀색 라인 있죠? 이 시간대를 지금 체크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선제 공격, 그리고 빨간색은 이란의 보복 공격,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건 트럼프의 이란 발언. 그러니까 뭐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여기서 G7을 이제 나가면서 이탈을 하면서 했던 발언들, 요 기점들을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챗 GTP를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서 시간대를 체크한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평행 채널을 그었을 때 고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한 기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기점에 이스라엘 선제 공격이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차트로 넘어와서 그러면 이란 보복 공격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대로 간 거예요. 다시 반등을 주고 A, B, C로 올라가는 흐름 중에 다시 한번 B 조정 이후에 1, 2, 3, 4, 5의 파동으로 올라왔던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대로 움직였다라고 이거 역시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트럼프를 봐야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A, B, C 평행 채널에 다시 한번 상단을 터치를 했네요. 그 다음에 조정이 예상됐던 구간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A, B, B에 대한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 B의 조정의 레벨 자체가 여기 고점 이후에 A, B, C를 그리는 0.02, 그러니까 786과 618 사이에서 스탑을 했습니다. 요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A, B, C의 흐름, 그러니까 702 라인에서 스탑을 했습니다. 요게 러닝이죠. 전형적인 러닝. 나름의 수축형 플랫을 주고 재차 반등을 할 가능성, C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C파가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1, 2, 3, 4 저점이 만들어지고 현재는 올라가고 있는 하나의 일파를 만들고 수축형 플랫을 주고 나서 재차 상방으로 올라가서 기본 베이스예요. 한 111K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보고 있는 고점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라인,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하는 112K와 113K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된다라면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는 날봉으로 봐야 돼요. 날봉으로 봤을 때 이 흐름이에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흐름에서 이 빨간색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내게 된다라면 역시나 예전에 말씀드렸듯 한 113K 라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조금 더 연장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115와 116K, 7K 정도까지 117K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무빙 자체는 120K와 130K까지 올라가기 위한 무빙 중에 있다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이 비트코인 무빙은 왜 만들어진 거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자, 이 전쟁 와중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꾸준한 매수세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보게 되면 블랙락, IBIT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유입세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뭐 피델리티, 아크 인베스트 일부 이제 매도,
유출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테더 도미넌스. 테더 도미넌스가 좀 주요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와 비트코인의 무빙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디커플링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테더 도미넌스 4시간 봉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고점 이후에 현재는 WXY 1대1 흐름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X에서 Y에서도 하늘색으로 보이는 W 끝나고 X 반등 주고 나서 재차 빼기 위한 Y의 흐름이다 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큰 추세의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빠지고 있는 흐름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옆으로 조금 더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를 괴롭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큰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빠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더 도미넌스가 이제 하락할 경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라던가 알트코인의 도미를 채우는 이제 시드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면 알트코인, 비트코인 반등 그리고 고점 갱신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타 장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냥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비트코인을 또다시 한번 추매를 했습니다. 또다시 한번 추매를 했는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추매를 하게 될 경우에 약간의 조정, 약 조정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조정은 그 일환이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게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거 하나만 좀 짚어드릴게요. 자, 혹시나 하는 거지만 지금 이 하락 트렌드, 그러니까 이 평행 채널로 봤을 때에는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살짝의 이탈, 그러니까 불트랙, 약간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주고서 재차 지금 빠지고 있는 흐름. 그래서 지금 채널링 아직은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기 때문에 재차 만일에 빠지게 된다라면 이때는 A, B, C 1대1까지도 빠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100K를 살짝 깨는 위치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주의하자라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중장기 관점은 실시간 방송 때 제가 한번 좀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링크였습니다.